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제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혁신성장 코리아 이 시간에는 혁신성장의 실체를 이해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면서 우리 경제 내부에서 묵묵히 혁신성장을 실천하는 기업을 발굴하고 소개해드린다는 건 잘 아실 겁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이 그 컨셉에 가장 맞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923년부터 3대째 상당히 우리나라에선 드문 일인데요. 이러면서 술을 빚는 기업, 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고향 막걸리, 지평 막걸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3대 막걸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농산 양촌 양조의 이동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인사부터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논산 양촌 양조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동중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막걸리에 인연이 많아가지고요. 양촌 막걸리는 제가 아주 하는데 논산자 붙이니까 발음이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논산 양촌면이 농산에 있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먼저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네네. 저희 양조장은 네네. 역사가 한 100여 년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네네. 저희 할아버지께서 네네. 1923년경에 네네. 그 가내공업으로 양조장을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네네. 1931년도에 양조장 전용 건물을 신축을 하셔가지고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양조업을 하시게 됐습니다. 네네. 그 후 저희 아버님께서 1960년대에 승계를 받으시고 제가 3대째 1999년도경에 네네. 3대째 양조장을 승계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막걸리 좋아하십니까? 예, 뭐 막걸리뿐 아니라 뭐 술을 좀 좋아하는 편이죠. 네네. 예. 그래서 그걸 지금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여쭤본 것은 이게 보통 3대째 이어지려면 본인이 그쪽에 이렇게 관심이 없거나 이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저도 애초에는 네네. 어떤 그 양조장을 좀 하기 위해서 네네. 농촌에 이렇게 들어와서 부모님 밑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네. 이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청년기부터 네. 어떤 농사일에 관심이 있어서 농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 밑에 같이 이렇게 기거를 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양조장도 가끔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급하게 이렇게 술을 많이 생산을 해야 될 때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직원들이 혹시 못 나올 경우에 가끔 이렇게 도와주고 또 관여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네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양조장을 이렇게 인계받게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이게 제가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유튜브라든가 이런 그 네이버를 이렇게 뚝 뒤들었더니 이 양촌 막걸리 양조장 하면 우렁이가 나오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네. 예. 근데 우렁이 쌀 그 막걸리라는 게 뭔지 좀 대충 알겠는데요. 예. 시청자한테 좀 자세하게. 네. 화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우렁이쌀 이제 막걸리는요. 네. 이제 첫째 원료가 우렁이 재배법으로 재배한 무농약 쌀을 말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상표 이름을 네네. 우렁이 하면은 우리가 서로 친근감도 있고 그래서 또 우렁이 재배법으로 농사진 쌀이기 때문에 우렁이 쌀 막걸리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우렁이 쌀 막걸리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명칭을 붙였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 막걸리 하면 크게 보면 쌀 막걸리가 있고 예. 그다음 밀가루 막걸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게 좋습니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근데 사실은 네네. 막걸리의 맛은 네네. 원료에 따라서 네네. 맛의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는 네네. 각각 어떻게 보면 특성입니다. 네네. 우리 막걸리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쌀로 처음에 이렇게 막걸리를 만들었지만 그 후에 여러 가지 식량난으로 인해 가지고 네. 정부 정책으로
밀가루 막걸리를 만들게끔 그렇군요. 이렇게 네, 이제 네, 한 적이 있었지요. 네, 네. 또 그러다가 쌀이 이제 생산량이 많고 풍년이 들다 보니까 다시 이제 또 정부 정책으로 쌀을 또 사용을 해라. 아, 뭐 그런 이런 배경이 있군요. 여러 그러면 가지 이제 조선시대 뭐 이런 데는 쌀막걸리군요. 그렇습니다. 아주 옛날에는. 아, 그렇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 궁금한 점 풀으셨습니까? 예. 아, 밀가루 막걸리가 예, 그때 예. 항상 그 박정희 정부실의 쌀 그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뭐 필리핀에서 뭐 IR667 올바 같은 통일버 쌀이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일벼쌀. 네네네. 예.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밀가루를 해서 쌀 예. 소비량을 좀 줄이기 위해서. 예. 아, 그러시군요. 근데 이제 막걸리도 네네. 그 원료가 옛날에는 이제 정부에서 어떤 식량 정책에 의해서 정해줬지만은 네네. 이제 지금은 어떤 원료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가루도 상관이 주세법상에도? 없고, 예, 네네. 쌀로도 상관이 없고, 네네. 뭐 옥수수도 상관이 없고, 뭐 보리도 상관이 없고, 아. 또 뭐 쌀하고 밀가루고 혼용을 해도 상관이 없고, 아, 그렇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맛이 더욱 더 다양하게 나오고 있죠. 네네. 예. 그리고 이렇게 막걸리는 한때 이제 최근에도 좀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막걸리 제조 과정 예. 이런 거 좀 잠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도 이제 예. 상당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네네. 근데 이제 막걸리 하면 이제 우리 전통주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 이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네네. 술을 만드는 막걸리를 만드는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아, 네. 다만 이제 원료를 어느 원료를 쓰고 예, 예. 그 미생물 발효제를 어떠한 발효제를 쓰고 또 발효 온도, 네네. 발효 기간 네. 이런 거에 따라서 각각의 술 맛이 달라집니다. 네, 네, 네. 그래서 똑같은 원료를 쓴다, 또 아니면 똑같은 발효제를 쓴다 하더라도 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미묘하게 네. 아니면 많은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게 비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네. 예. 그게 아주 그냥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의 그 혁신 성장에 해당되는 예, 그 예, 비법 예.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이 발효지다 보니까 예. 발효시키는데 예. 발효시키는데 어떤 거 하냐 누룩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막걸리 예. 하면 누룩인데요. 예. 이 누룩이라는 것도 젊은 사람 모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룩이 뭔지 예.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 어떻게 누룩이 만들어지는가지 잠시 좀 설명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 누룩하면은요, 네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누룩하면은 그 옛날에는 밀을 빻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그 불과 혼합을 해가지고 네네. 뭉쳐가지고 자연에서 있는 이러한 그 균을 그대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접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걸 네네. 발효를 시켜서 누룩을 만들어 그 전통 누룩이 있고요. 네. 요즘 만드는 누룩은 그 쌀이만 쌀, 밀이만 밀, 뭐 이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네네. 술을 만드는데 그 아주 그 중요한 그 미생물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네. 직접 접종을 해서 이렇게 누룩을 만듭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쓰던 그런 누룩에 비해서 누룩의 질이 상당히 좋고 네네. 또 잡균이라든가 이런 좋지 못한 그 미생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요. 네네.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가 농촌에서 아니면 집안에서 누룩을 이용해 가지고 술을 만들었을 때 그 맛은 네네. 그 누룩 냄새, 누룩취가 좀 나지요. 네네. 그런 누룩 냄새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걸 상당히 또 옛날부터 마셔왔기 때문에 향긋하고 좋다고 하는데 네. 요즘 그 젊은 분들은 그런 냄새를 조금 거부하고 있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새로 나오는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네네. 그 술에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균만 접종을 해서 하게 되면은 그런 누룩 냄새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네. 술 맛도 담백하고 네. 더 좋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양천 그 막걸리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문제 관련해서 우렁이 쌀 막걸리가
가장 먼저 이렇게 이 대표님께 여쭤봤습니다는 그동안 이게 막걸리 종류가 상당히 많았죠. 양촌 양주에서 만들었던. 예, 그걸 이제, 좀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저희들이 지금 생산하는 그 술의 네. 종류가 네네. 막걸리 종류가 4가지가 있고요. 네네. 청주가 한 네. 가지에서 5가지 종류의 술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중에서 양촌생 막걸리하고 네네. 양촌생 동동주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지역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막걸리입니다. 네네. 지금 현재도 주로 우리 지역에서 많이 이렇게 음용을 해주시는 이제 분들이 많이 있고요. 네네. 그 후에 쭉 지내오다가 한 3, 4년 전부터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젊은 층들의 그 소비층들을 향해서 뭔가 좀 신제품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하면서 생각 끝에 네네. 요즘 그 젊은 분들은 아무래도 그 원료 어떤 제품에 대한 원료를 상당히 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원료가 첫째 좋아야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무농약 쌀을 이용한 그 술을 제조를 해서 젊은 층들한테 이렇게 좀 호감을 갖게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네. 저희들이 그 무농약 쌀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우렁이 쌀 막걸리를 제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쭙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있었는데요. 이 막걸리에 대해서, 김치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그 인상이 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요. 미국 내에서도 김치 예. 아주 이렇게 지금 호평을 받고 있고요. 예. 유산균. 예. 또 아까 막걸리 하면 이렇게 예. 유산균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게 막걸리를 좋아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저게 그 농촌 이렇게 논산 그 양촌 양주에서는 이게 글로벌 해외 수출 쪽 이런 예. 거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이제 그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 균이 살아있는 생 막걸리가 있고 네네네. 또 이제 균을 죽인 네네. 그 멸균 막걸리를 이렇게 멸균. 구분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외국에 이제 수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생 막걸리로 이렇게 수출을 하게 되면은 네. 그 어떤 온도 변화에 그런 게 따라서 있군요. 변질될 우려가 상당히 많지요. 네네. 또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보존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돼요. 균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게 있군요. 네네. 예, 그 일반 생막걸리 같은 경우는 수출하기는 조금 그런 게 있군요. 어려움이 네네. 있고요. 네네. 이제 그 대신에 청주 같은 경우는 네. 가능합니다. 아. 보존 기간이 길고 네네. 또 도수가 좀 높고 또 술이 맑아가지고 네. 어떤 그 변질의 염려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올 초에 미국 뉴욕에 이게 좀 수출 좀 했고요. 네네. 엊그제 18일 날에도 2번째로 지금 수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대표님을 만나고 나서 이 얘기는 좀 있을 수가 있겠다 하는데요. 이 막걸리 생산뿐만 아니라 또 막걸리 지역 사회 그 이렇게 사회 공헌이라든가 또 막걸리를 기념하기 위한 뭐 공간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박물관 형태 이런 것도 좀 잘해서 이 막걸리의 그 이렇게 문화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상당히 신경 쓴다는 거를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문제 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실은 그 지금 현재 네네. 정부에서도 우리 네네. 그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네네. 농림축산부에서 그 선정한 찾아가는 양조장에 2016년도에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사업은 요즘 말하는 6차 산업, 네네. 생산부터 판매, 관광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으로서 네네. 그 전통주에 대한 홍보, 또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현장에 가서 네네. 전통주를 빚는 그 체험이라든가 네네. 또 현장에서 어떤 맛을 음미할 수 있고 또 제조하는 과정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네네. 그렇게 이제 그 찾아가는 양조장의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들이 꾸며놓았습니다. 찾아가는 양조장?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 그 양조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랜 전통적인 그 건축물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반지하, 반이층 구조로 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네. 그것은 이제 반지하는 이제 우리나라 그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까 네네. 그 발효하는 온도를 최대한 좀 줄이기 위해서 반지하를 반지하. 발효실로 사용을 했고요. 네네. 반이층은 또 술밥을 찌면 이제 뜨겁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걸 이제 식힐 수 있는 공간을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통풍이 이게 잘 되게끔 그렇게 해서 이제 반이층, 아. 반지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반 2층은 이제 요즘 기계 시설이 많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이제 방문객들한테 그 밑에 그 지하 그 발효장을 직접 술이 익어가는 과정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시는 그 분들이 직접 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느끼고 하게 되면 상당히 그 발효되는 과정을 보시면은 상당히 신기하게 네. 이렇게 느끼는 분도 많이 있고요. 네네. 또 이제 오시게 되면은 그 술 맛도 좀 봐야 되고 네네. 아니면은 이제 술 체험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이제 아. 만들어 놨습니다. 일종의 스코틀랜드에 이렇게 탁 하면 위스키 있잖아요. 예, 예. 탁 하면 한 잔도 좀 공짜로 예. 주면서 방문하고 예. 그런 식으로. 예, 예, 네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옛날부터 그 막걸리를 제조하면서 그 모아두었던 그 기구들을 네네네. 이제 어떻게 간직을 잘 하고 해놨습니다. 와 괜찮은데요. 그거? 예, 그래서 이제 그 옛날 그 건물에 네네. 그 하나하나 이렇게 진열을 박물관 그 비슷하게 네. 하나하나 이렇게 진열을 해놔가지고 그 방문하는 분들한테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게 해드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거기를 방문했는지 제 양조 그렇게 본 공장을 했는지 갔다 오신 분은 예. 공통적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물 얘기하더라고요. 우물. 예, 예. 그 우물이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 실제 양조장에서 술을 빚는데 네네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예. 그래서 첫째 물의 질이 좋아야 되고요. 네네. 또 물이 가까이 있어야 술을 빚는데 상당히 용이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장 안에 우물이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유명하군요. 예, 예. 네네. 그래서 그 우물을 지금 현재 1930년도에부터 지금 현재까지 네. 그 우물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우물 그 밑에 보면은 항아리가 묻혀 있어요. 네, 그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왜 묻혀 있는지. 예. 네. 근데 이제 우물을 계속 사용하다가 한 70년대 한 말, 80년대 초쯤 해서 그 수위가 수위가 낮아지더라고요. 네, 그쪽이 좀 가물전 예, 예, 가물을 그럴 가끔 있죠. 때는. 네네. 예,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네네. 사람이 샘을 판 겁니다. 네.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냥 깊은 샘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물그러면 좀 약간 수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것을 좀 더 깊게 음. 팠습니다. 아. 파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모래나 자갈이 이렇게 약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해서 그 물로 술을 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생각 끝에 큰 항아리를 아. 거기다 넣어놨어요. 네. 넣고 그 밑에 바닥에 조그만 구멍을 여러 개 뚫어서 그렇게 해서 넣고 밑에서 이제 물에 올라오게 하고 옆에서 모래나 자갈이 들어오지 않게 아마 필터 역할을 이제 하게끔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해놨는데 그 후부터 상당히 물이 좋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현재 사용을 하고 있죠. 아주 그 예. 되게 유명한가 봐요. 예, 거기 나오는 예. 김에 보니까 화제더라고요, 화제. 예.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물을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제 그 식약처 그 기준에 따라 6개월 오늘도 식약청 기준이. 이제 그 제조 위생적인 관계는 예, 예, 예. 식약처에서 이제 관할을 하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6개월에 한 번씩 그 46개 항목에 대한 수질 검사를 득해야 되고 네. 그 기준치에 어긋나면은 이제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현재까지 아주 이상 없이 사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앞으로 그
시간이 많이 돼서 예. 제가 좀 이렇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 예. 시간이 있으면 예, 예. 다음에 또 이렇게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예.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제 사실은 그 전통주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막걸리, 네네. 뭐 청주, 이제 소주, 정류식 소주 이렇게 하는데 뭐 막걸리 하면 똑같은 이제 막걸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실은 이렇게 술을 만들다 보니까 그 술 맛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네네. 물론 중요한 것은 원료 중요하지요. 또 중요한 것은 술을 빚는 온도, 술을 빚는 기간, 그리고 이제 발효제를 어떠한 그 발효제를 사용을 하느냐.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술을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술을 빚느냐에 따라서 네네. 똑같은 원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여러 술 맛을 낼 수가 있는 그 매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전통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전통주 생산 내지는 신제품에 심혈을 좀 더욱 기울여서 우리 전통 문화를 끝까지 이렇게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부하다 보니까 30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30분이 예. 이 단독 인터뷰 기간이요. 굉장히 긴 시간이거든요. TV에서. 그래서 제가 특별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청자분한테 또 모실 것을 좀 약속드리고 예. 오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기 바랍니다. 네네. 거의 그 저희 양천 양조장은 오래된 양조장으로서 지금 현재도 그 오래된 건물 내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우리가 이렇게 막걸리를 제조하는데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기구들을 잘 전시를 해놨기 때문에 아무 때라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방문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성의를 베풀어 그 발효 과정이라든가 궁금하시는 분 이런 것들을 최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저도 많이 네. 그동안 뭐 저도 농촌 출신입니다는 사실 그동안 궁금했던 사항을 이 대표님을 통해서 전통을 많이 아는 이런 그 돼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대표님 모시고 인터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제가 마지막 마무리를 안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전통을 지금 되새기면서 이런 것을 3대째 이어지는 이렇게 경쟁 요소 뭘까 하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이렇게 기업이 일구자마자 엑스트 해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지금 현 정부 하서도 얼만큼 많은 무리가 있습니까? 3대째 이유는 이런 경쟁력이 바로 혁신성장의 가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오늘 이 대표님 말씀 곳곳마다 궁극적으로 풀어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전통기업이 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제시하니까 제 마무리 발언을 가름해서 이 대표님의 인터뷰를 다시 한번 보실 것을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제 마무리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인터뷰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에 우리 이 대표님 기회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